난로 옆에 낯선이. 눈은 윌로비 마을의 자갈길 위로 느긋하게 소용돌이치며 내리고 있었다. 윌로비 마을은 고대의 언덕 그림자 속에 자리한 예쁜 마을이었다. 12월의 바람 속에서 가스등은 희미하게 깜박이며 그들의 황금빛은 늦은 여행자들을 인도하기에는 불충분할 정도로 약했다. 오늘은 성탄 전날 밤, 마을의 대부분의 오두막은 휴일의 기쁨 속에서 아늑하게 잠겨 있었고 모든 문에는 화환이 걸려 있었으며 웃음소리는 얼어붙은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홀리레인에 있는 한 오두막 안 어린 피터 메리에더는 불 앞에 앉아 오래된 동화책에 코를 파고 있었다. 피터의 어린 여동생 메이지는 그 옆에 앉아 같은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직 그 이상한 글자들을 읽을 수는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요정들이 춤을 춘다고 생각해? 메이지가 물었다. 그녀의 밝은 눈은 불꽃을 반사하고 있었다. 피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눈이 오면 안 춤춰. 요정들도 차가운 발을 싫어하거든. 메이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오두막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몰려 들어오자 아버지인 메리에더 씨가 부츠에서 눈을 털며 들어왔다. 그의 팔에는 갈색 종이로 포장된 소포들이 가득했다. 선물. 메이지가 손뼉을 쳤다.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꼬마야, 메리에더 씨는 웃으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좋은 밤에 잠을 자야 받을 수 있는 거란다. 피터는 거의 11살이 되어 그런 신나함에는 너무 어른스러워졌다고 자부하며 대신 창밖을 내다봤다. 눈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아버지, 이런 날씨에 누가 여행을 다녀야 하나요? 정말 그렇다. 메리에더 씨는 불 옆에서 손을 비비며 말했다. 오늘은 우체부도 언덕을 넘지 못했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난로를 따뜻하게 유지할 거야. 혹시나 지친 여행자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메이지는 고개를 기울였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요? 동화 속 왕자님처럼 그녀는 피터의 책 속 일러스트를 가리켰다. 성문을 두드리는 망토를 입은 인물. 왕자님은 아닐 거야. 아마. 메리에더 씨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누가 알겠나. 크리스마스 이브는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3번의 날카로운 두드리는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3명의 메리에더가 모두 얼어붙었다. 누구일까요? 피터가 속삭였다. 메리에더 씨는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일어나 문을 열었고 두꺼운 모피로 된 외투를 입은 인물을 맞이했다. 그 인물의 넓은 챙이 달린 모자에는 눈이 붙어 있었고 그의 부츠는 서리로 덮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낯선이가 낮고 멜로디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불 한 자락과 빵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메리에더 씨는 즉시 대답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메이지는 담요를 가져왔고 피터는 의심스럽게 그 손님을 바라보았다. 낯선이는 모자를 벗고 긴 은빛 머리로 둘러싸인 창백하고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드러냈다. 그들은 나이도 어려 보이지도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았지만 뭔가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들의 어두운 눈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윌로비에서 오지 않았군요. 피터가 내뱉었다. 피터. 메리에더 씨는 꾸짖었다. 예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니? 낯선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 소리가 서리 낀 아침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정확히 맞아요. 어린 주인님, 저는 이 언덕 너머에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임무인가요? 메이지가 놀라서 물었다. 낯선이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며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의 임무예요. 내 사랑. 저는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산타클로스처럼요. 피터가 회의적인 어조로 물었다. 낯선이는 머리를 기울이며 입술에 교활한 미소를 띄었다. 그건 아니지요. 저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전합니다. 피터는 저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게 무엇인가요? 낯선이는 외투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어두운 나무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불빛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것, 그가 말했다. 희망의 선물입니다. 메리에더 씨는 상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드디어 메리에더 씨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참으로 고귀한 선물이군요. 그런데 왜 이곳에 가져왔죠? 낯선 이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피터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 낯선 이는 무슨 뜻일까? 그들의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가? 누구도 더 묻기 전에 낯선 이는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일어섰다. 저는 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새벽 전에 제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리에더 씨는 반박하려 했지만 낯선 이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모자와 외투를 입고 온 밤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렸다. 세 명의 메리에더는 탁자 주위에 모여 신비로운 상자를 바라보았다. 메이지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피터는 그녀를 막았다. 잠깐만요, 그가 속삭이며 말했다. 아버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르겠구나, 메리에더 씨는 인정했다. 하지만 뭐든 간에 우리는 함께 그걸 발견해야 할 운명이겠지. 질문으로 가득한 상자. 메리에더 가족은 작은 조각된 상자 주위에 모여 앉아 불빛에 비친 얼굴을 밝혔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창문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창문을 닫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낯선 이가 남긴 신비로운 상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린 그냥 여기 앉아 그것만 쳐다볼 건가요? 피터가 결국 말하며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다. 메이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손가락을 상자 뚜껑 위에 올렸다. 혹시 마법일지도 몰라요. 그녀가 속삭였다. 피터 책처럼 금화로 가득 찬 상자일 수도 있어요. 메리에더 씨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의 호기심도 커졌다. 한 가지 방법이 있지. 그는 메이지에게 상자를 열어보라고 손짓했다. 메이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뚜껑이 살짝 삐걱거리며 열렸고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낡고 황갈색으로 변색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메이지는 찡그리며 말했다. 그냥 종이잖아요. 실망이 얼굴에 드러났다. 피터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종이를 잡아들며 묻자 메이지가 반항할 틈도 없이 피터는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희망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이 상자는 부나 소원을 들어주지 않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을 안내할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세요. 그 빛이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메이지는 고개를 기울였다. 빛을 따라가라고요. 어떤 빛인가요?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상자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기 시작했다. 메이지는 숨을 들이쉬었고 피터는 놀라서 종이를 떨어뜨렸다. 빛은 작은 별처럼 반짝이며 금빛과 따뜻한 색을 띠며 벽을 따라 춤을 추듯 퍼졌다. 메리에더 씨의 눈이 커졌다. 이럴 수가. 빛은 천천히 상자 밖으로 떠오르며 마치 호기심 많은 반딧불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것은 부드럽게 맥박을 뛰듯 반짝였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초대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현관 쪽으로 흘러갔다. 밖에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메이지가 말하며 벌써 코트와 부츠를 찾고 있었다. 절대 안 돼, 메리에더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 우리는 빛을 따라 눈 속으로 쫓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 메이지가 항의했다. 혹시 중요한 곳으로 안내하는 걸 수도 있어요. 피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험심과 아버지의 권위 사이에서 갈등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어쩌면 그것도 낯선 이의 선물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희망, 기억해요.
메리에더 씨는 한숨을 쉬며 코끝을 문질렀다. 그는 빛을 바라보며 눈치를 보았고 그 빛은 지금 현관문 옆에서 거에 급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는 결국 양보하며 말했다. 하지만 잠깐만요. 둘 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눈 속으로. 메리에더 가족은 폭풍 속으로 걸어나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이 보였다. 빛은 그들 앞에서 튕기며 눈 위로 금빛길을 만들었다. 그 길은 윌로비 마을의 구불구불한 거리들을 지나 어두운 오두막들 사이로 고요한 마을 광장을 지나갔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메이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피터는 눈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아마 교회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빛은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성 니콜라스 교회를 향해 떠갔다. 그곳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오늘 밤 예배는 없었다. 종탑은 그들 위로 솟아 있었고 눈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빛은 교회 나무문을 통과해 사라졌고 메리에더 가족은 밖에 서서 추위 속에 남게 되었다. 들어가나요? 피터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메리에더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뭘까? 한번 봅시다. 교회 안은 차갑고 조용했다. 공기에는 오래된 나무와 양초향이 섞여 있었다. 빛은 제단 근처에서 떠 있으며 그 아래에 놓인 작은 보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담요로 감싸진 작은 꾸러미였다. 메이지는 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아기인가요? 메리에더 씨는 서둘러 꾸러미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담요를 걷어내며 작은 아기를 드러냈다. 아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뺨은 발그레했고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꾸러미 옆에는 급히 쓴 듯한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부디 그녀를 돌봐주세요. 그녀는 제 희망, 제 크리스마스 기적입니다. 메이지는 아버지의 코트를 꽉 붙잡았다. 누가 아기를 여기 두고 갔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피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그 낯선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을까요? 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메리에더 씨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표정에는 슬픔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다. 모르겠구나,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같아. 적어도 지금은 말이야. 금빛은 조금 어두워지며 따뜻하고 안심을 주는 빛을 내었다. 그것은 위로 떠오르며 잠시 메이지의 어깨에 내려앉은 후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가족은 교회 촛불의 고요한 빛 속에 남겨졌다. 피터는 힘껏 삼키며 기이한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메리에더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를 담요로 감싸며 그리고 그녀가 여기서 찾으려고 온 사랑과 희망을 줘야 해요. 새로운 크리스마스 기적.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메리에더 가족은 아기를 빨리 불 옆에 정리했다. 메이지는 인형 담요 중 하나를 가져왔고 피터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작은 깡통을 가져왔다. 그들이 함께 앉아 아기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터는 그 낯선 이의 말을 떠올렸다. 희망의 선물. 그것은 금이나 마법이 아니었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족을 하나로 모은 것이었다. 메이지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우리는 그녀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메리에더 씨는 미소 지으며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그레이스는 어때요? 우리에게 그녀를 데려다 준 친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요. 메이지는 환하게 웃으며 피터도 그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이스, 완벽했다. 밖에서는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눈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메리에더 가족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고요한 확신을 느꼈다.
크리스마스의 여파. 아침이 밝고 맑은 날씨가 되었다. 마치 윌로비 마을에 폭풍이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햇빛은 새하얀 눈 위에서 반짝이며 세상을 눈부신 흰색으로 물들였다. 메리에더 가족은 모두 잠에서 깨어났고 그들의 집에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아기를 향해 하나둘 다가갔다. 아기 그레이스는 메이지가 벽난로 위에서 장식한 장식용 비단실로 꾸민 임시 요람에서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피터는 근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몰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메리에더 씨는 난로 옆에서 죽을 저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요즘 들어 드문 일이었다. 그녀는 너무 작아요. 메이지가 요람 옆에 앉아 속삭였다. 그녀는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까요? 아기들은 별로 아는 게 없죠. 피터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매서운 맛이 없었다. 아마도 우유 생각뿐일 거예요. 메이지는 그를 째려보았다. 나는 그녀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주장했다. 보세요. 웃고 있어요. 그레이스는 정말로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작은 얼굴이 방 전체를 따뜻하게 채우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아침을 먹고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문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피터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또 다른 낯선 사람인가요? 그가 반농담으로 물었다. 메리에더 씨는 손에 있던 수건으로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성 니콜라스 교회의 노인이자 관리자인 윈스로프 목사가 서 있었다. 그의 가느다란 몸은 두꺼운 외투로 감싸져 있었고 유리 안경은 차가운 날씨에 김이 서려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메리에더 씨가 인사했다. 크리스마스 날에 무엇을 하러 오셨나요? 목사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 밤 예배 준비를 하려고 교회에 들렀는데 문에서 나가는 발자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어요. 혹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메리에더 씨는 목사님을 들여보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답니다. 나누어진 이야기. 목사님은 메리에더 씨가 전날 밤의 사건, 낯선 사람, 빛, 그리고 그레이스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귀 기울여 들었다. 메이지는 상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덧붙였고 피터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덜어내려고 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목사님은 의자에 기대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놀랍군요. 그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단에 버려진 아기라니 하늘의 뜻처럼 느껴집니다. 그 낯선 사람이 아기가 여기 있을 걸 알았을까요? 피터가 호기심을 가득 담아 물었다. 목사님은 미소 지었다. 어떤 일은 쉽게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기적은 종종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낯선 사람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수도 있어요. 메이지는 목사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하지만 누가 아기를 혼자 두고 갈까요?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을까요? 목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우리는 아마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왔는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가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리에더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당신이 원하신다면 말이죠. 메리에더 씨는 자녀들을 한 번 보고 그 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레이스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많은 것이 없지만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녀에게 줄 사랑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까지 언제든지 여기 환영입니다. 낯선 이의 미스터리. 목사님이 떠난 후 메리에더 가족은 하루 종일 그레이스를 사랑스럽게 돌보았다. 그러나 피터는 신비한 상자를 가져온 낯선 사람에 대한 질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왜 메리에더 가족을 선택했을까? 그날 저녁, 가족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 교회로 걸어가던 중 피터는 군중을 살펴보며 은발의 사람을 찾았다. 교회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목소리는 캐럴을 부르며 얼굴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낯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예배 중 목사님은 친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장 작은 자비의 행위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낯선 사람이 정말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가족을 찾아왔던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다. 예배 후 메이지는 피터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그 낯선 사람이 천사였을까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피터는 잠시 망설였다.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레이스를 바라보면서는 조용한 확신이 찾아왔다. 아마도 그는 마침내 말했다. 아니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우리만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요.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 그날 밤 다시 오두막에 돌아온 메리에더 가족은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았다. 메이지는 피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고 메리에더 씨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그의 팔에 안전하게 안겨 있었다. 밖에서는 세상이 고요하고 눈은 보름달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피터는 조용히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는 상자, 빛, 그리고 낯선 사람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생각했다. 희망의 선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우 명확해졌다. 희망은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선택, 모든 친절, 모든 사랑의 순간에 있었다. 오랜만에 피터는 평화를 느꼈다.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그것을 가족과 함께 맞서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잠이 들면서 그는 멀리서 종소리처럼 바람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언덕 속 속삭임. 크리스마스 이후 며칠 동안 메리에더 가족은 조용히 활동하며 보냈다. 아기 그레이스는 집안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가장 추운 구석까지도 채웠다. 메이지는 자신을 그레이스의 공식적인 언니라고 선언하며 거의 항상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피터는 좀 더 미묘한 역할을 맡아 난로가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밤마다 문을 확인하며 그들의 소중한 새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레이스는 어디에서 왔을까? 누가 그녀를 교회에 두고 갔을까? 그리고 피터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상자를 가져온 낯선 사람은 누구였을까? 소식 전하는 방문자. 크리스마스 후 6번째 날, 보랏빛이 감도는 석양이 눈 덮인 언덕을 물들이고 있을 때 메리에더 집문에서 또 한 번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마을의 재봉사이자 잘 알려진 소문꾼인 아델라인 포터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메리에더 씨, 그녀가 밝게 말했다. 그녀의 볼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을 살짝 훑으며 눈을 반짝였다. 방해하지 않는다면 좋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리에더 씨가 대답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델라인 포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저는 언덕 건너편에서 정말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여자가 사실 거의 소녀처럼 보였어요. 일주일 전에 옛 요금도로 근처에서 길을 잃은 채 떠도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그 여자는 묶어 놓은 짐을 들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말하길 윌로비 쪽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난로 옆에서 나무를 깎고 있던 피터는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메이지는 그레이스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없었나요? 메리에더 씨가 물었다. 아델라인 포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굉장히 절박해 보였어요. 불쌍한 아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피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메리에더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했다. 그 젊은 여자가 과연 그레이스의 어머니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찾기 시작한 여정. 그날 밤 아델라인 포터가 떠난 후 메리에더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해요. 메이지가 주장했다. 혹시 그녀가 추워하거나 다쳤을지도 모르잖아요. 메리에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만약 그녀가 그레이스의 어머니라면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덕은 겨울에 위험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피터가 자원했다. 그는 용감하게 들리려고 했지만 눈 덮인 황야로 나아가는 생각에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이번에는 안 된다. 피터,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여기 있어야 해. 나는 첫 번째 아침에 혼자 가겠다. 언덕으로. 다음 날 아침, 메리에더 씨는 랜턴과 준비물을 들고 출발했다. 피터와 메이지는 그레이스를 돌봐야 했다. 눈은 깊었고 찬 공기가 얼굴을 핥히며 그를 요금 도로 쪽으로 향하게 했다. 언덕은 그의 부츠 소리와 간헐적인 까마귀의 울음 외에는 기묘하게 고요했다. 그는 오래된 여관의 폐허에 멈춰섰다. 이곳은 한때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으나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면서 버려졌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고드름은 빔에서 송곳니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가 되돌아가려던 찰나 그는 눈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건물 옆으로 이어진 발자국들. 조심스럽게 메리에더 씨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고 그는 무너져가는 돌로 형성된 작은 벽감 앞에 서게 되었다. 그곳에는 낡은 망토 아래에 움츠리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여인 상태였고 눈은 피곤함에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자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지만 도망칠 힘도 없었다. 제발,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메리에더 씨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다. 오두막에 돌아온 메리에더 씨를 보고 피터와 메이지는 창문에 서서 기다렸다. 그와 함께 그의 팔에 의지에 걸어오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메이지는 문을 열기 위해 뛰어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녀인가요? 그녀가 여자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물었다. 젊은 여자는 그레이스를 보자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제 딸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예요. 그녀는 난로 옆 의자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너였고 그녀는 몇 주 동안 여행을 하며 잔인한 지주로부터 도망쳤다고 했다. 그 지주는 그녀의 아이를 빼앗겠다고 협박했고 가족도 돈도 없었던 엘리너는 일로비에서 피난처를 찾길 희망했지만 폭풍으로 인해 클라라를 교회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자신을 발견해 줄 것이라 기도하며 떠났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메이지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앉으며 눈을 가득 채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아버지. 메리에더 씨는 엘리너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그 눈빛은 희망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필요할 때까지 여기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남은 것은 함께 해결해 나가죠. 희망의 집. 다음 며칠 동안 엘리너는 점차 힘을 되찾았다. 그녀는 여행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클라라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반대로 메리에더 가족은 자신들의 고난을 나누며 서로의 회복력에서 이안을 얻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피터도 엘리너의 용기를 점차 존경하게 되었다. 언제나 낙관적인 메이지는 이제 그들의 가족이 2배로 크고 2배로 행복하다고 선언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엘리너는 망토 속에서 작은 낡은 책을 꺼냈다. 이걸 길에서 주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당신을 위해서일까요? 피터는 그 책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는 그의 숨을 멈추게 할 한 줄의 글씨가 있었다.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며 생각에 잠겼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 상자를 가져온 그 낯선 사람이 엘리너의 고난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고 무엇이었을까? 불꽃이 탁탁 소리를 내고 바람이 밖에서 속삭이듯 불어오는 가운데 피터는 조용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그 질문들이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의 빛처럼 그들은 함께 답을 찾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의 촛불. 엘리너가 도착한 후 며칠 동안은 이상한 균형을 이루는 평온과 불확실함의 시간이 흘렀다. 메리에더 오두막은 사람들, 따뜻함,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겨울 폭풍의 바람처럼 조용한 불안이 여전히 링거했다. 피터는 상자, 낯선 사람, 그리고 엘리너의 도착이 모두 더 큰 무엇인가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창가에 앉아 무겁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메이지가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넌 몇 시간째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며 창턱에 올라탔다. 또 그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피터는 망설였다. 빛만이 아니라 그는 고백했다. 그 낯선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레이스와 클라라에 대해 알았을까요? 메이지는 다리를 흔들며 양말을 벗어 피터의 팔에 살짝 닿았다. 아마도 천사였을 거예요. 그녀가 꿈꾸듯 말하며 이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혹은 정말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피터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럴지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이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알고 싶어요. 왜냐면 당신은 걱정쟁이니까요. 메이지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가족이니까요. 자, 이제 비스키디 탈까봐 도와주세요. 밤의 방문자. 그날 밤, 가족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의도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는 피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너무 늦은 시간. 누구도 보통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메리에더 씨는 피터와 눈을 마주친 후 문을 열러갔다.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어두운 망토에 휩싸인 인물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깊은 후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어깨에는 눈이 덮여 있었고 아주 미세하게 소나무 냄새가 그들과 함께 퍼져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그 인물이 낮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엘리너에 대해 물으러 왔습니다. 불 옆에 앉아있던 엘리너는 갑자기 일어섰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인물은 안으로 들어오며 후드를 내리고 지친 듯하지만 친절한 얼굴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눈은 봄의 이끼처럼 선명한 초록색이었다. 그의 표정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제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그는 말했다. 폭풍이 있은 후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숨을 헐떡이며 그레이스를 더 꼭 끌어안았다. 왜요? 뭘 원하죠? 토마스는 평화의 표시로 손을 들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아끼는 사람, 친구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당신을 찾고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피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친구요. 그는 갑자기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에게 왔던 그 낯선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토마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어디서 찾을지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았는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저는 당신을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낯선 사람의 메시지. 가족이 불옆에 모여 앉자 토마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직업이 떠돌이 상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몇 주 전에 언덕 근처에서 그를 멈추게 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엘리너와 그녀의 아이에 대한 설명만 주었으며 다음 폭풍이 올 때 옛 요금 도로를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토마스는 죄책감이 묻어난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 뭔가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엘리너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죠? 저는 그들을 모르는데요. 토마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망토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었다. 그것은 금색의 로켓이었다. 그는 그것을 엘리너에게 건넸고 엘리너는 그것을 열며 작은 그림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 숨을 내쉬었다. 이건 제 어머니예요. 그녀가 속삭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건 그녀의 것이었어요. 몇 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너를 이끌 것이다. 방 안은 불꽃이 타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메이지는 피터에게 몸을 기울이며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마법이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피터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법이든 아니든 낯선 사람의 행동에는 깊은 개인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메리에더 가족을 알게 된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었다. 내일의 약속. 토마스가 떠나기 전에 메리에더 씨는 그가 밤을 묵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다. 그들은 그에게 불 옆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엘리너는 잠들지 않고 로켓을 들여다보며 그동안 찾고 있던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을 것처럼 응시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피터는 그녀를 창가에서 발견했다. 로켓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낯선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를 알았을까요? 피터가 조용히 물었다. 엘리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든 그들은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주었어요. 희망을요. 피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서 무거운 질문을 꺼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엘리너는 미소를 지으며 그레이스가 자고 있는 요람을 바라보았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당신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당신들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어요. 피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다. 좋아요. 메이지는 당신이 떠나면 너무 그리워할 거예요. 새로운 날의 시작. 새벽의 첫 빛이 눈 덮인 언덕을 비추면서 메리에더 가족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낯선 사람의 정체와 그들이 엘리너와의 신비로운 연관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그들의 가족,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지만 희망이라는 선물로 하나가 되어 더 강해졌다는 것. 눈 속의 편지. 메리에더 가족은 겨울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밖은 고요했고 눈은 창백한 햇빛 아래 반짝였다. 집안은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너는 벽난로 옆에 앉아 그레이스를 품에 안고 흔들며 자고 있었고 메이지는 창턱에 상록수 가지를 장식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피터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토마스의 방문과 그 낯선 사람이 엘리너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진 것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쉬어 유리창에 김이 서리자 집안문 근처에 반쯤 묻혀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아버지, 피터가 외쳤다.
밖에 무언가 있어요. 메리 에더시는 피터와 함께 문으로 나가서 함께 그 종이를 가져왔다. 그것은 서리가 앉아 있고 가장자리가 조금 말려 있었다. 종이 안에는 깔끔하고 흐르는 글씨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메리 에더 가족에게 당신들의 친절은 어두운 곳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에 놓인 길을 믿으세요. 그리고 답은 때가 되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 편지는 서명되지 않았다. 분열된 집안. 가족이 그 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때 공기는 추측으로 가득 찼다. 메이지는 항상 그랬듯이 환상적인 생각을 했다. 그건 그 낯선 사람이 남긴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일 거예요. 하지만 엘리너는 불안해 보였다. 왜 그들은 직접 말하지 않고 편지만 남겼을까요? 만약 우리가 돕고 싶다면 왜 숨어 있어야 하죠? 피터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많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처럼 누군가가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지지만 모든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요. 메리 에더 씨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 편지를 누가 남겼든 한 가지는 맞아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믿어야 해요. 지금까지 그 길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지 않았나요? 그의 말은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평온을 가져왔지만 피터는 그 편지가 단순한 메시지 이상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도전 같은 느낌이었다. 진실을 밝히라는 초대처럼. 과거의 단서. 그날 늦은 오후.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자 피터는 이를 직접 해결해보기로 결심했다. 코트와 스카프를 껴입고 그는 엘리너를 찾으러 갔던 아버지의 길을 되짚으며 언덕을 향해 나아갔다. 눈이 발 아래서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바람은 그의 모자를 휘날리게 했다. 그는 오래된 여관의 폐허에 도착했을 때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곳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지만 피터가 주변을 살펴보던 중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그의 눈에 띄었다. 여관의 부서진 입구 근처에 돌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편지의 글씨체는 처음과 똑같았다. 과거는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비밀을 속삭인다. 불과 얼음이 만나는 곳을 찾으세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는 이마를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불과 얼음. 그게 뭘까? 더 생각하기도 전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부서진 지붕에서 눈이 휘몰아쳐 내렸다. 피터는 몸을 떨며 그 편지를 꽉 쥔 채 언덕 아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공유된 미스터리. 피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은 불 옆에 모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편지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 편지를 읽자 메이지의 눈이 빛났다. 불과 얼음. 우리 크리스마스 푸딩처럼요. 기억나요? 푸딩이 뜨겁고 차갑게 동시에 김이 나지 않아요. 피터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건 푸딩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이지. 그건 수수께끼예요. 엘리너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불과 얼음. 그것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무언가가 타오르는 곳을 의미할 수 있어요. 아마 대장장이의 용광로? 아니면 자연 온천일 수도 있겠죠. 메리 에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윌로비 끝자락에 오래된 용광로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지만 조사할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밤의 여정. 메리 에더 씨는 아침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피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편지들에 대한 미스터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온갖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정 무렵 그는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 급히 옷을 입고 랜턴을 들고 집을 빠져나갔다. 옛 용광로로 가는 길은 어둡고 낯설었지만 피터는 숨을 헐떡이며 길을 계속 걸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조용하고 고요했으며
돌벽들은 눈 속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다. 용광로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피터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랜턴 빛이 이상한 것을 비추었다. 벽난로 근처 눈 속에서 미세하게 반짝이는 물체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눈을 걷어내자 작은 금속 물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열쇠였다. 화려하고 무거운 열쇠. 손잡이에는 별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피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뭐지? 그는 속삭였다.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고 멜로디 같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종소리처럼. 그것은 용광로 너머 언덕에서 들려왔고 피터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 소리로 인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새로운 결심. 피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에 꽉 쥔 열쇠와 함께 새벽의 첫 빛이 지평선 너머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메리에더 씨는 이미 깨어 있었고 피터가 밖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그를 꾸짖지는 않았다. 무엇을 찾았느냐? 아들, 그는 차분하지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피터는 열쇠를 내밀며 아침 빛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색인 부분을 보여주었다. 용광로에서 찾았어요. 그가 말했다. 이건 그 낯선 사람의 수수께끼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열쇠가 어디로 이끄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메리에더 씨는 열쇠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이 단서를 남긴 사람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길 바라는 것 같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맞서야 한다. 엘리너와 메이지는 그들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합류했다. 열쇠는 테이블 위에 조용한 약속처럼 놓여 있었다. 앞날이 불확실했지만 메리에더 가족은 새롭게 결심한 마음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미스터리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밝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언덕 어딘가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희미한 종소리를 들었다. 마치 그들의 결정을 승인하는 듯하게. 미지의 열쇠. 아침은 상쾌하고 맑았다. 햇살이 눈 위에서 반짝이며 공기는 조용한 약속을 담고 있는 듯했다. 메리에더 가족은 피터가 용광로에서 가져온 화려한 열쇠를 둘러싸고 테이블에 모였다. 손잡이에 새겨진 별 모양의 정교한 디자인은 먼 곳과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메이지는 항상 그랬듯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이 열쇠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열 것 같아요. 아마 금화가 가득한 보물 상자일지도 몰라요. 피터는 눈을 굴리며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설렘이 피어났다. 아마 보물은 아닐 거야. 그가 말했다. 이건 단서야. 그 낯선 사람이 우리가 찾게 하려고 남긴 거야. 메리에더 씨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이 열쇠가 어디로 이끄는지야. 용광로에서 열쇠를 찾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분명하지 않네. 그동안 조용히 있던 엘리너가 입을 열었다. 벨 소리는 어때요? 그녀가 피터를 보며 물었다. 당신이 전에 들었다고 했던 소리. 종소리처럼 들린다던가요? 교회 종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피터는 그가 언덕에서 들었던 희미한 종소리를 떠올리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건 교회 종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부드럽고 거의 마법 같았어요. 마법의 종소리. 메이지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크리스마스 동화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 메리에더 씨가 말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동화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 같군. 지도가 펼쳐지다. 가족이 여행 준비를 하던 중 엘리너는 자신의 짐을 뒤적이며 낡고 낡은 지도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의 지도였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아버지는 이 지도를 사용해서 일을 하러 언덕을 여행했죠. 윌로비 주변의 모든 길과 랜드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지도는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희미한 잉크는 구불구불한 길, 잊혀진 폐허들, 그리고 다른 지형의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피터는 지도를 스캔하며
무엇인가 눈에 띄는 표시를 발견했다. 북쪽 언덕 근처에 스타즈 할로우라고 적힌 작은 마크였다. 저게 뭐죠? 그가 가리켰다. 엘리너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 이름은 들어본 적 있지만 가본 적은 없어요. 조용한 곳이라 거의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스타즈 할로우, 메이지가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열쇠의 별처럼요. 그럼 결정이네요. 메리에더 씨가 말했다. 지도를 말아서 우리는 거기서 시작할 거예요. 다시 언덕으로. 스타즈 할로우로 가는 여정은 길고 어려웠다. 눈이 그들의 진행을 늦추었고 그들은 언덕 위로 올라가며 바람이 나무의 앙상한 가지를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은 피터가 전에 들었던 희미한 종소리를 동반하며 그들을 이끌었다. 그것은 마치 등대처럼 길이 험해져도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메이지는 피터 옆에서 뛰어다니며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낯선 사람을 만날까요? 그녀가 물었다. 혹시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피터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잘 모르겠어. 아마도. 정오가 지나면서 가족은 좁은 길목에 도달했고 그곳은 작은 외딴 계곡으로 열렸다. 공기는 이상하게 고요했고 눈은 여우의 발자국 외에는 손대지 않은 채 있었다. 할로우의 중심에는 오래된 돌 우물이 있었고 그 표면은 서리가 덮여 있었다. 우물 위에는 철제 아치에서 작은 종이 매달려 있었다. 피터는 숨을 멈추며 그 종을 가리켰다. 저게 내가 들었던 소리야. 그가 말했다. 소원의 우물. 가족은 조심스럽게 우물에 다가갔다. 그들의 부츠가 얼음 위를 밟으며 바삭거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소리는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들렸다. 가까이 다가가자 돌에 새겨진 글귀가 보였다. 찾는 자에게 소망을 우물에 던지면 그것은 되돌아올 것이다. 메이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던져야 하나요? 피터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열쇠의 차가운 무게를 느꼈다. 아마 우리가 던져야 할 게 이거 아닐까요? 그가 열쇠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낯선 사람이 이걸 희망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엘리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죠? 다른 용도로 써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메리에더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찾을 수 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피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나아갔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며 열쇠를 우물에 떨어뜨렸다. 잠시 동안 고요함만이 있었다. 그 후 우물의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황금빛으로 공터를 밝혀주었다. 선물이 펼쳐지다. 빛이 점점 밝아지자 가족은 눈을 가렸다. 빛이 사라지자 우물 바닥에 새로운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열쇠와 같은 별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였다. 피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낯선 사람의 우아한 필체로 쓴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당신은 신뢰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면 답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엘리너는 찡그리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고요? 메이지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아마 답이 오두막에 있을 거예요. 메리에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낯선 사람이 말한 대로 길을 믿고 가보자. 집으로 돌아온 게시. 윌로비로 돌아가는 길은 더 빨라졌고 가족은 미스터리의 다음 부분을 밝혀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발견했다. 바로 여행 중인 상인 토마스가 난로 옆에 서서
넓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딱 좋은 시간에 돌아왔군요. 그가 말했다. 여기 모든 것을 설명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는 메리에더 씨에게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안에는 더 길고 개인적인 내용의 쪽지가 들어있었다. 메리에더 가족에게 당신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은 선물에 걸맞은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그레이스, 클라라, 엘리너는 당신들의 친절과 용덕으로 안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여정은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당신은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창조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들을 이끈 빛은 언제나 빛날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말이죠. 아, 친구. 가족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난로의 불빛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낯선 사람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피터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 여정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단지 진실에 가까워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피터는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내면의 빛. 메리에더 가족은 윌로비로 돌아온 후 여정을 되돌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 오두막은 비록 소박했지만 이제는 새로워진 따뜻함과 목적을 담고 있는 듯했다. 아기 그레이스, 이제 엘리너가 클라라라고 부르는 그 아기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그녀의 웃음은 가장 우울한 오후에도 빛을 더해주었다. 그럼에도 낯선 사람의 편지는 피터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피터가 어느 저녁 가족이 날로 주위에 앉아있을 때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겨주는 선물일 때가 많지. 메리에더 씨가 불꽃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메이지가 클라라와 놀고 있던 중 그녀는 말했다. 낯선 사람은 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별은 한 곳에 머물지 않지만 그들은 빛을 남겨서 길을 안내해주죠. 엘리너는 미소 지으며 손을 클라라의 작은 손가락에 올려놓았다. 메이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였든 우리는 그들이 남긴 것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 날들이 주로 변해가며 겨울은 봄의 첫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윌로비에서의 삶은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메리에더 가족에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엘리너는 이곳에 남기로 결심하고 포터 씨의 집에서 재봉사로 일자리를 구했다. 그녀의 조용한 힘과 따뜻한 마음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은 그녀와 클라라를 열린 팔로 환영했다. 피터는 한편으로 예전보다 더욱 용감하고 호기심이 넘쳤다. 그는 더 이상 미스터리를 찾기 위해 언덕에 오르지 않았고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올라갔다. 메이지는 언제나처럼 그의 변함없는 동반자였으며 그들이 함께 탐험할 때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골짜기 사이로 울려 퍼졌다. 낯선 사람의 유산. 어느 맑은 아침 피터와 메이지는 그리움에 이끌려 오래된 대장간으로 향했다. 눈은 녹아내리고 언덕의 거친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대장간에 도착했을 때 피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스타 홀로우의 종이 대장간의 문 위에 걸려 있었다. 그 종의 부드러운 종소리는 바람에 실려 날아왔다. 아버지가 이걸 달았나요? 메이지가 놀라며 물었다. 피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는 종에 새겨진 글꼴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았다. 찾는 자에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종은 그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해주는 조용한 상징이었고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남겨놓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터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이제 낯선 사람의 존재는 더 이상 쫓아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필요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다시 돌아오다.
다음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을 때 메리에더 가족은 기쁨과 감사로 축하했다. 오두막안은 구운 밤과 향신료가 든 사이다의 향기로 가득했고, 메이지는 클라라와 함께 나무에 작은 별 장식을 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가족이 날로 주위에 모였을 때 메리에더 씨는 건배를 들었다. 희망을 위하여. 그는 그저 따뜻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이끌어준 빛을 위하여. 메이지는 우유잔을 피터의 컵과 부딪히며 웃었다. 그리고 별을 위하여. 엘리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위하여. 마지막 선물.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후, 피터는 창가에 앉아 눈 덮인 언덕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고요하고 조용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경이로움이 남아 있었다. 그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부드러운 빛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평선에서 춤추듯 흘러가는 약한 황금빛이었다. 피터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 빛이었다. 1년 전 그레이스를 이끌었던 바로 그 빛.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다. 잠시 머물며 마치 조용히 작별을 고하는 듯 밤속으로 사라졌다. 피터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가득 차올랐다. 고마워요. 그는 속삭였다. 낯선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가 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정의 끝. 메리에더 가족은 낯선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수많은 방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족을 찾은 작은 소녀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한 소년의 용기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 속에서, 그리고 비록 낯선 사람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메리에더 가족은 이 사실만은 확실히 알았다. 그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금이나 마법 또는 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항상 그들을 이끌어줄 빛이었다. 끝없이 지속되는 빛, 변화의 해.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메리에더 가족의 삶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한때 고요했던 할리레인의 오두막은 이제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이제 불안정하게 걸어다니는 클라라는 그들의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들의 집 구석구석을 채웠다. 엘리너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단지 손님이나 친구가 아닌 가족이 되었다. 메이지는 스스로를 클라라의 인생 공식 가이드로 삼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팝콘 화환을 만드는 법과 나무를 위한 종이별을 접는 법을 가르쳤다. 피터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순수함에 의해 부드러워졌으며, 더 자신감 있게 세상으로 나가 언덕과 숲이 가르쳐줄 모든 것을 배우겠다고 결심했다. 남겨진 미스터리. 그들이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낯선 사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피터는 종종 쪽지, 빛나는 빛, 그리고 황금 열쇠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누구였으며 왜 메리에더 가족을 선택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답을 구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었다. 낯선 사람의 선물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어쩌면 그게 충분한 것이었다. 메이지는 어느 추운 저녁, 그들이 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클라라를 주었어요. 그녀는 손에 거는 반짝이를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클라라는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주었죠. 피터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들이 찾은 아기는 그들의 가족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낯선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들을 선택했든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었다. 크리스마스의 기환. 다음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을 때 가족은 어느 때보다 바빴다. 엘리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휴일 선물을 만들며 몇 주를 보냈고, 메리에더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지붕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터와 메이지는 겨울철에 홀리와 겨우살이를 모으며 차가운 바람에 얼굴을 빨갛게 물들인 채 눈 속을 걸었다. 그날 밤,
그들이 난로 주위에 모였을 때 메이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오늘 밤 빛이 다시 올까요? 그녀는 클라라를 무릎에 앉힌 채 물었다. 피터는 잠시 망설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생각은 여러 번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 빛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그것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어쩌면 그는 결국 말했다. 하지만 설령 오지 않더라도 낯선 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메이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감사의 편지를 남겨놓을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촛불의 빛.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잠에 빠졌을 때 피터는 다시 한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은 부드럽게 내리며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언덕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고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그러던 중 그가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그는 그것을 보았다. 수평선에서 희미한 황금빛이 흔들리듯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피터는 숨을 멈췄다. 돌아왔어. 그는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빛이 그를 불러오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떠 있었다. 고요하고 안심을 주는 존재처럼. 피터는 그 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낯선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들은 메리에더 가족을 잊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큰 선물.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고 맑았다. 오두막은 메이지가 선물을 뜯으며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엘리너는 클라라가 부드러운 니트 담요를 풀어내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피터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 빛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볼 때일 것이라고 느꼈다. 낯선 사람이 그들의 삶에서 맡은 역할은 끝났고 나머지 여정은 그들이 걸어갈 길이었다. 가족이 아침을 먹으며 메리에더 씨는 잔을 들어 건배를 했다. 우리를 찾아준 빛을 위하여 그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족을 위하여, 낯선 사람을 위하여 메이지가 우유잔을 들며 말했다. 피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클라라를 위하여 그는 유아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선물. 엘리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랑을 위하여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하나로 묶어준 희망을 위하여. 빛은 지속된다. 메리에더 가족은 낯선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여러 방식으로 여전히 남아있었다. 삶의 기회를 얻은 작은 소녀의 웃음 속에서, 친절과 용기를 통해 성장한 가족의 힘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대장간 위에 걸려있는 황금빛 종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부드럽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주 언덕을 찾았다. 한때 그에게는 미스터리였던 그 길을 걸으며 대장간이나 교회를 지나칠 때마다 그는 낯선 사람, 빛나는 빛,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그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남아있지만 피터는 깨닫게 되었다. 어떤 미스터리는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낯선 사람의 선물은 단지 열쇠나 빛, 심지어 클라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희망. 결코 사라지지 않을 빛이었다. 다른 이들을 위한 빛. 몇 년 후, 클라라가 그 이야기를 이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메이지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쪽지, 상자, 빛나는 빛, 모든 것이 마치 동화 같았다. 그들이 다시 올까요? 클라라는 경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피터는 이제 다 자랐지만 여전히 조용한 호기심을 간직한 채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어.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야. 그리하여 메리에더 가족은 낯선 사람의 선물을 앞으로 전하며 희망과 친절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도록 했다.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메리에더 가족의 이야기. 메리에더 가족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그려낸 이야기로, 가장 간단한 친절의 행동이 우리가 완전히 보지 못할 방법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들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나는 희망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된다. 그것은 크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나누며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야기는 단순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결, 회복력, 그리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도 예기치 않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믿음의 축하이다. 낯선 사람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그들의 선물, 사랑, 신뢰, 그리고 삶의 불확실함에 맞서는 용기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것은 나에게 따뜻함과 감사의 마음을 남기며 하나의 교훈을 안겨준다. 가장 큰 선물은 항상 금이나 리본으로 포장되지 않으며 우리가 주는 사랑과 다른 이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희망 속에 존재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하셨다면 댓글 1번 부탁드리고, 아니라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